1546년 독일의 화가 크라나흐가 그린 젊음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언뜻 보면 온천욕장을 그렸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림 가운데 있는 목욕탕 같은 곳에 여러 사람들이 옷을 벗고 머리를 감거나 수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물속 왼쪽 편엔 할머니들이, 그리고 오른쪽 물속에는 젊은 여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할머님들이 아주 힘겹게 오고 계십니다. 혼자서는 못 걸을 정도로 노쇠하셔서 등에 업혀오거나 들것, 수레 등을 이용해서 움직이시는데요. 이 할머니들은 도대체 왜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샘의 이름은 젊음의 샘이라고 합니다. 이 샘에 들어갔다 나오면 늙고 노쇠한 육체가 젊고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서 젊음을 되찾은 여인들은 돈과 권력을 지닌 남자들과 어울려서 환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이렇게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 번뿐인 인간의 젊음을 젊어지는 샘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다시 되찾는 몽환적인 그림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젊음,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소원해 왔던 것입니다. 늙지 않고 평생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니 뎁 주연의 인기 영화 캐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편에서도 젊음의 샘이 중심 소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함대 헥터 바르보사의 영국 함선 잭 스페로우와 검은 수염이 젊음의 샘을 찾으려 경쟁하는 내용입니다. 젊음의 샘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인어의 눈물과 후안 폰세 데 레온이란 사람의 은잔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젊음의 샘을 마시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젊음을 무한히 누리며 두려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나 영화에서나 다뤄지는 단골 소재, 젊음의 샘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젊음의 샘을 찾아 수억 만리를 헤맨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구가 아닌 역사 속의 실존 인물, 그의 이름은 후안 폰세 데 레온이라고 합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태어난 탐험가이자 정복자였습니다. 역사 속에 아주 잘 남아있는 실존 인물이고요. 그는 1474년도에 태어났고요. 1493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의 제2차 신대륙 원정대에 부관으로 참여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군인이자 탐험가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 후 서인도 제도의 총독 밑에서 대위로 복무하다가 원주민 폭동을 제압하는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다가 1508년 스페인의 국왕으로부터 푸에르토리코를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당시 스페인 군인들이 강철로 만든 검, 갑옷, 그리고 화약 무기로 원주민들과의 전투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아주 특이한 무기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의 아메리카 대륙 침탈과 정복을 도와준 동물은 바로 인류의 오랜 친구 개였습니다. 정복자들은 자신의 애완견을 전문 살인견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원주민 포로를 묶어놓고는 개를 풀어놓아 포로를 물어뜯게 하였다는데요. 한번 물어뜯은 개들은 냄새로 원주민들을 구별하였고, 이것은 전투 중에 원주민 전사에게 달려들어 급소를 물어뜯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폰세 데 레온 역시 자신의 애완견 베세르리오, 스페인어로 작은 송아지란 뜻입니다. 그 애완견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붉은 털을 지닌 투견은 전투에서 원주민 전사 50명과도 맞설 정도로 용맹할 뿐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호의적인 사람과 비호의적인 사람을
금방 가려낼 수 있을 만큼 영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폰세데레오는 푸에르토리코의 원주민인 타이노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정복했으며 그곳에 초대 총독이 되어 카파라라는 마을을 세우고 마구 파헤쳐서 농산물과 금을 뺏어가는 등 3년 동안 가혹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콜럼버스의 아들인 디에고 콜럼버스의 정치적 술책으로 푸에르토리코의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갖은 굴곡을 거치다가 스페인 왕의 지시로 새로운 땅을 계속 찾게 되는데요. 1513년 부하들 중에 한 병사가 원주민 추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바하마 제도의 어느 무인도에 만물이 젊어지는 샘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당시 그러한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그 추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추장은 자신들의 전설 하나를 말해주는데요. 수천 년 전 하얀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든 채 해안에 나타난 긴 수염을 늘어뜨린 신들이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어느 무인도에 젊어지는 샘을 만들어 놓아서 자신들은 그 샘물을 마시고 세월이 지나도 늙지 않고 거꾸로 젊어진다는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며 이 폰세데레온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큰 함선은 지나가지 못하는 얇은 물을 지나가야 하니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가야 한다는 추장의 답변을 듣고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의심 많은 폰세데레온은 추장이 자신을 이상한 전설로 유혹하여 외진 바다로 끌고 가 기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추장에게 젊어지는 샘물이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면서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을 그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어느 날 추장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찾아와 이 정도면 믿겠냐고 말을 하게 됩니다. 개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 문제의 강아지가 자신의 개와 반전 배열이 똑같고 자신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며 무척 좋아하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랬으나 그래도 의심이 많은 폰세데레온은 추장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곧이어 부하들이 기르던 개 2마리의 무늬를 노트에 자세히 그려놓고 다시 한번 추장에게 넘겨주며 이 개 2마리를 또다시 강아지로 만들어 오면 그때야 믿겠다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추장은 화를 내며 왜 내 말을 못 믿냐 언성을 높이자 부관을 불러 그에게 스페인군 갑옷과 투구를 선물하도록 지시를 하고 화를 달래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일이 지나자 추장이 한 사람을 보내 그 선물로 주었던 갑옷과 투구에 작은 강아지 2마리의 가죽을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받은 폰세데리오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고 문제의 강아지들 무늬 패턴이 17일 전 추장에게 전달된 개들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젊어지는 샘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부족을 직접 찾아가 추장에게 깊이 사과하고 많은 음식들과 선물을 주며 그의 노여움을 풀고 결국 젊어지는 샘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어지는 샘물을 만든 신들이 샘물이 있는 섬에 축복받지 않은 자, 즉 외지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귀 안개라고 불리우는 그 안개로 섬을 가려놓고 멋모르고 접근하는 자들을 어디론가 사라지게 한다는 섬뜩한 말을 들은 폰세데리오는요, 추장이 자신에게 알려준 방식으로 그 지도를 그린 뒤 잘 따라가면 마귀 안개에 휘말려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고 젊어지는 셈이 있다는 베멘의 섬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함선을 타고 수심이 얕은 지점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노젓는 작은 배로 옮겨 타고
추장이 그려준 지도를 따라 배를 저어 작은 무인도에 도착한 일행은 섬의 곳곳을 탐색했으나 샘물은 찾지 못했고, 결국 섬에 캠프를 만들고 며칠 동안이나 수색 작업을 하며 샘물을 찾으려고 했으나 끝내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젊음의 샘 탐색 기간이 길어지자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던 폰세데리온 총독은 자신의 부하 2명을 그 섬에 남겨놓고 샘물을 꼭 찾으라고 지시한 뒤 푸에토리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섬에 남았던 부하 중 한 명이 푸에토리코로 돌아와 오매볼만 기다리던 그 샘물을 찾았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부하의 얼굴이 무척 젊어진 것을 확인하고 정말 놀란 폰세데리온은 이제 자신도 영원히 젊게 살게 됐다며 매우 기뻐하였다고 해요. 그 부하와 동행을 하여 섬에 도착한 폰세데리온은요, 처음 자신들이 자리를 잡았던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오지에 있던 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폰세데리온 총독은 섬에 남아있던 또 다른 부하 역시 젊어진 것을 보고 매우 흡족해하고 신기해하며 그들에게 샘물이 어디에 있냐며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 즉시 샘물로 인도된 총독은요, 높은 산 중턱에 있던 바위에서 조금씩 뿜어 나오던 그 깨끗한 샘물을 보고 전율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하던 그 샘물을 떠마시자 몸이 금방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샘물로 세수를 해본 그는 오래전 칼싸움 연습을 하다가 손등에 입은 상처 자국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끼다가 흉터가 사라지는 신기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거울을 보자 자신의 얼굴이 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물을 길어다가 스페인 본국에 가져가서 왕에게 바치면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건 정말 당연지사잖아요. 그 후 물을 많이 길어 술통에 담고 푸에토리코로 돌아온 그는 잘 가져온 물을 따라서 마시려고 하다가 통 속 물의 색이 변했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젊어지는 샘물의 비결은 단순히 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섬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와 동행해 섬의 위치를 발견했던 5명의 부하들은요, 불행히도 물을 다시 퍼오기 위해 그 무인도로 떠났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원히 실종되었던 것이었죠.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 그 마귀 안개에 갇힌 뒤 사라졌다는 소식을 접한 폰세데레온은요, 이로써 젊어지는 샘물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자신밖에 없게 됐다며 속으론 엄청 기뻐하였다고 해요. 불사의 비밀을 자신만이 알게 돼버린 거였죠. 그때서부터 매 2년마다 혼자서 몰래 그 샘물을 찾아가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셔서 젊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탐험을 위해 지금의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 상륙을 했다가 그곳 원주민이 쏜 독화살에 어깨와 배에 맞고 중태에 빠진 채 부하들에게 극적으로 구출되어 배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젊어지는 샘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그의 부하들은 폰세데리온이 자신의 목숨이 위독해지자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빨리 젊어지는 샘으로 옮겨달라며 지시를 하자 전속력으로 그 문제의 섬을 향해 항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 바하마 제도를 향해 항해하던 중 상처가 악화되어 6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섬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기에 그의 죽음과 함께 이 젊음의 샘물의 위치는 끝내 미궁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가 살아생전
매 2년마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이 젊어지는 샘물이 실제로 있다고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폰세 데레온의 일기와 사무 기록을 확인한 다른 정부 관리들과 그의 부하들은 그가 실제로 젊어지는 샘물을 찾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찾아 바하마 제도를 헤매다가 그 마귀 안개에 휩싸여 실종됐으며 그 후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해역에서 계속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젊어지는 샘물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되었다고 해요. 플로리다 북쪽에 위치한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1513년 스페인의 탐험가 폰세 데 레온이 전설 속 젊음의 샘을 찾아 처음으로 상륙한 영토라고 합니다. 이곳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젊음의 샘은 힐링홀이라 불리며 노인도 젊음을 되찾고 병이나 상처도 완벽하게 치료된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샘물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피부 보습과 탄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천연 미네랄과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알려진 그 유황 성분이 다른 물에 비해 수십 배는 더 함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폰세 데 레온은요, 죽지 않고 죽은 것으로 위장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그가 영생에 그 젊음의 샘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수많은 권력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져 전쟁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이에 회의감이 든 그는 실제로 젊음의 샘을 발견하게 되자 그것을 밝히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신분을 숨기고 유럽으로 돌아와 학문을 연구하며 연금술사로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멀리 동방 등으로 탐험이나 여행 등을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젊음의 샘을 발견해 모든 인간의 수건인 그 젊음을 영원히 누렸다는 폰세 데 레온. 젊음의 샘은 그의 죽음과 함께 안개 속에 숨겨져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존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젊음을 갈망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